여러분들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실까? 살아온 날보다 적겠는데 그건 확실한데요. 네. 만약에 영생할 수 있으면 하실 거예요? 어떤 상태로 영생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상태면. 근데 그게 선뜻 예스는 안 나가는데 그래요? 예. 그럼 무조건 예스인데. 지금 상태로요? 지금 상태. 왜냐하면 기쁜 일도 있지만 나만 오래 살면 많은 이별을 또 해야 되잖아요. 나만 오래 살면 많은 이별을 해야 된다? 뭔 상관이에요? 친손자 고손자 보면서 계속 이별하면서요? 살면 되지. 이별이 약간 두려우시구나. 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선택하실 거예요? 일단은 예스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살다가 나중에 마음 바꿔도 돼요? 안 돼, 안 돼. 무조건. 무조건 영생 아니면. 근데 영생이라는 게 정말 수학적인 무한대를 뜻한다면 그거는 고민할 것 같아요. 정말로 무한대면 안 살 것 같아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아니면 아니요, 그게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의 양은 유한하잖아요. 경험의 양은 유한하겠죠. 그런데 수명이 무한대라면 예를 들어 뭘 하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 경험당 무한대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골프를 친다고 해도 무한대의 시간 동안 골프를 치고 100년, 200년이 아니라 정말로 무한대라면 모든 일들을 무한대 시간만큼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일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하지만 일단 예스. 살아보고. 유지번지님은 저는 딱 떠오르는 영화 중에 하나가 맨 프롬 어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주인공이 되게 오랜 시간 죽지 않고 살아가면서 아주 옛날부터 다양한 경험을 한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전 영화 보면서 저런 사람을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생각은 전 예스일 것 같아요. 오래 살면 뭐 할 거예요? 오래 살면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보고 싶어요. 또 공부야?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게 책 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T야 T. 경험을 하는 거죠.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무한해졌으니까 천문학자도 해보고 가수도 한번 도전해보고 축구선수도 도전해보고 현재 뇌로 다 감당이 될까요, 그게? 근데 또 시간이 흘러가면 또 잊혀져가는 그럴 기억들도 수도 있지 있겠다. 않을까요? 뭐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무한대로 살면. 비슷해요. 어떤 거라도 가장 바닥부터 진짜 오랫동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해볼 수 있는 게 꽤 많지 않아요? 지금 시간 없어서 못 하시는 건 뭐예요? 노는 거요. 노는 걸 못 하시는구나. 뭐 노는 것도 무한대 시간이 있다면 노는 것도 무한대로 놀 수 있잖아요. 무한으로 놀 수 있으면 좀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러네. 혹시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저는 뮤지컬 배우 해보고 싶어요. 우와! 왜 이룰 수 없는 꿈이에요? 보컬 레슨도 받아봤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순간 한번 갈까요? 사실 나 그걸로 레슨 받긴 받았어. 오디션 하는 분들이 그 노래만 들으면 미치겠대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죄다 이 오디션 보러 오는 친구들이 다 이 노래 하니까 네. 뮤지컬 배우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진짜. 인간이란 개체는 그래도 지구상에 사는 여러 생명체들 가운데 좀 오래 사는 편이죠? 이 등치를 갖고 동물이 오래 사는 편이죠. 대충 우리가 아는 생물들 가운데 80년씩 사는 그 이상 사는 친구들이 뭐 있을까요? 거북이, 뭐 추운 곳에 사는 심해상어 뭐 그런 얘기 들으면 해파리, 식물로 가면 나무, 나무? 나무 엄청나게 오래 사는 거. 5,000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동물에 대해서는 통계 조사한 걸 본 적이 있는데요. 한 포유류 개체가 소비하는 기초 대사량은 몸무게의 4분의 3승에 비례해요. 그걸 다 어떻게 그런 걸 다 계산을 다 해요? M의 4분의 3승.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조사하는 거죠, 조사. 조사. 그런데 몸에 갖고 있는 세포의 숫자는 M의 1승에 비례하거든요. 세포는 다 크기가 비슷하니까. 몸의 크기에 비례한다. 예. 그래서 대사율은 M의 4분의 3승인데 세포의 숫자는 M의 1승이라서 세포당 소비하는 에너지는 M의 4분의 1승이에요. 그 얘기는 수명을 보통 결정하는 게 노화한 세포가 계속 뭔가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어떤 고장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게 표준적인 생각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수명은 몸무게의 4분의 1승에 비례해요. 그 얘긴 큰 동물이 작은 동물보다 오래 살아요. 코끼리 몇 년 살죠? 코끼리 좀 오래 살죠. 근데 사람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예외적이고요.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한 종의 개체를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종의 평균치를 비교하는 건데요. 제가 알고 있는 재미있는 통계 자료가 각 생명체가 평생 심박수의 총 횟수가 거의 비슷해요. 아 진짜요? 그 얘기는 작은 애들은 빨리 뛰어요. 쥐 이런 애들은? 네. 그런데 전체 심박수가 고정돼 있으니까 얘들이 수명이 짧아요.
그리고 코끼리나 고래나 이런 애들은 심박수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런데 평생 심박수는 거의 동물들마다 비슷하니까 얘들은 오래 살아요. 작은 애도 1억 번, 뭐 큰 애도 1억 번, 네. 대충 뭐 이렇게 간다는 네. 거죠. 그러면은 이거 운동 많이 해서 심장 빨리 뛰게 하면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아닌 거죠. 종들을 비교하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굉장히 독특하게 몸무게에 비해도 수명이 길고 일평생의 심박수도 많고. 하긴 인간도 근데 의료 발달하고 뭐 이러기 전에는 그렇게 오래 사는 종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40년, 뭐 50년 이렇게 아마 살다가.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기대 수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태어난 순간부터 평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유적 같은 걸 보면 선사 시대에도 예를 들어 인간이 40까지 살았다. 그러면은 장수했어요.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웠던 거죠. 지금도 과거하고 사실 몇 살 이상까지 살면은 최대 수명이 얼마일까? 그 최대 수명은 오랜 기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균 수명이 늘어났죠. 어린 기간의 사망률은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줄었으니까. 하긴 뭐 영조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오래 살고. 엄청 오래 사셨죠. 그리고 또 그 궁에 계시던 거세하신 이분들을 또 굉장히 오래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8, 90세 이렇게 사신 경우가 꽤 많았다고. 그게 거세 때문에 오래 산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오래 살았다는 거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사람의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성이에요. 남성이라는 이유로 기대 수명이 여성보다 모든 나라에서 10살 정도 줄잖아요. 러시아는 특히 더 심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왜 수명이 짧은가를 저도 뭐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진 못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일종의 남성성, 남성 호르몬 같은 것이 적어지면 오래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남자가 일찍 죽는 이유 딱 그거네요. 오래전 바이러스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던 빙하가 녹다 보면 그 속에 잠들어 있던 미생물이나 바이러스가 깨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연구는 사실 하죠. 실제로 빙하 녹으면 나올 수밖에 없죠. 옛날 게 바이러스 같은 거 계산해 보면 미생물 나오는 게 적게는 1년에 한 10경마리, 많게는 10해마리. 정이면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아. 정이면 조 다음이죠. 네, 10경, 10해마리 추측하는데 깨어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어났을 때 이제 사람들은 고대 바이러스 깨어나니까 굉장히 겁을 먹잖아요. 근데 일단은 바이러스가 깨어났을 때 어느 시대께 깨어났느냐. 우리가 있기도 전에 바이러스였다면 걔네는 우리도 낯설어.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걔네가 깨어났을 때 사실 또 상당 부분 또 파괴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러다 저러다 말하기는 참 어려운데 어쨌든 녹아서 나오는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 놓치시는 게 숙주가 많을수록 바이러스 종류도 많거든요. 실제로 고대 바이러스 깨어났을 때 어쩌면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아이들은 세균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같이 있었었고 지금의 그 후손들이 세균 살고 있는데 고대 바이러스가 깨어나면 어쩌면 세균들을 감염할 수 있는 게 많이 생겨날 수 있고 그 결과 세균들이 많이 죽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생태계 다양성 변화가 순차적으로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세균들과 서로 경쟁 관계예요? 바이러스는요 지구상에 세포로 되어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감염하거든요. 예외 없어요. 예. 세균도 단세포잖아요. 바이러스는 못 피해가요. 그러니까 세균 바이러스는 세균만 감염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염하지 않아요. 또 실제로 세균 바이러스를 활용을 해서 항생제 내성 있는 세균들을 제어하는 그런 방법도 개발을 해요. 고대 바이러스가 깨어나면 아마 가장 떨어야 될 거는 어쩌면 세균들일 수도 있어요. 세균도 감염되면 아파요? 걔네 죽죠. 아픈 점에 죽죠. 걔 터져버리죠. 터져요? 예.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자라서 네. 터뜨리고 나와요. 근데 세균도 가만히 있진 않아요. 세균도 나름의 면역 체계는 가지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잖아요. 바이러스 DNA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걸 자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활용한 게 유전자 가위예요. 맞아. 그 얘기 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유전자 가위를 쓰는 게 우리 쓰는 유전자 가위는 세균의 면역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유전자 가위면 우리 유전자가 바이러스란 얘기? 아니죠. 바이러스 유전자. 어차피 DNA는 DNA니까 세균이 바이러스 DNA 자르는 사실 효소예요. 종류가 많은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른 DNA를 짜줬으면 DNA를 자를 수 있잖아요. 유전자 가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맞는. 그게 1세대 유전자 가위고 요즘 더 정밀한 게 이제 크리스퍼라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빙하가 녹으면 하여튼 세균 뭐 바이러스 이게 좀 많이 나올 수는 나와요. 있으나 네. 그런다고 해서 지금까지 막 인류 건강에 크게 영향을 아직까지 미친 것 같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아닌데 자꾸 나오는 건 사실 바람직한 건 절대 아니죠.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그렇죠.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서운 애들이군요. 작년인가 뉴스 나온 거 보면은 왜 네. 좀비 바이러스라는 얘기가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좀비 바이러스. 좀비 바이러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오해했냐면 봐라 좀비 바이러스 있지 않냐 논문 나왔다 그랬는데 그 좀비 바이러스는 좀비 그게 아니고 동토충에서 노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그건데 걔가 아메바를 감염하는 애거든요. 아메바는 당연히 죽었죠. 근데 얘 바이러스를 꺼내서 지금 아메바에 하니까 감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바이러스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났네 바이러스가 살아났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감염을 하네. 그렇게 오랫동안 여기 얼어 있었는데 다시 감염을 하니까 얘가 좀비 같은 놈이네. 그래서 좀비 바이러스가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그 이름 자체가 오해를 줬고 이거 봐라 이렇게 깨어나면 얘는 물론 아메바를 감염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은데 이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경각심을 일으킨 적이 있었죠. 그걸 이제 좀비 바이러스라고. 좀비 바이러스 용어를 썼어요. 사람이 좀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바이러스가 이제 얘가 다시 감염하니까 이거 좀비 같아서 한 건데 얘가 아직까지 뭐 인간에게 크게 나쁜 영향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얘는 아메바 감염하는 애기 때문에 아메바는 세포 하나 한 거죠? 네. 아메바가 그러면 세포 중엔 제일 큽니까? 세포 중에 제일 큰 세포는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현존하는 제일 큰 세포는 타조알. 아, 네? 그러네. 타조알. 아, 그러네. 타조알이 그 세포 생각을 안 하나예요? 했다. 닭의 난자예요. 수정이 되면 유정란, 무정란은 닭의 난자예요. 아니 그게 세포 하나예요? 세포 하나예요. 세포 하나죠. 오. 당연히 세포 하나죠. 타조알 세포 에이, 하나예요. 설마. 하나죠. 타조알이 세포 하나라고? 세포 하나예요. 난자랑 똑같은 거죠. 그럼 걔 현미경으로 봐도 세포가 안 보여요? 그 세포인데 뭐 현명을 뭘 봐? 이거 세포. 왜 현명을 어떻게 봐? 이거 세포인데. 얘가 세포 하나라고요? 예. 타조 알에 들어있는 세포 핵의 크기는 작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세포 핵은 작고 이 주변에 세포 질이 많은 영양분들. 그냥 많은 거. 알들은 다 그럼 세포 하나인 거예요? 네네. 거기서 난 헤어나지를 못하게. 달걀 프라이 세포 하나 드시는 거예요. 그럼 계란 한 판 해봐야 세포 30개. 세포 30개 사는 거야? 와 정말 너무 충격인 것 같아. 겨우 세포 30개 10,000원을 받아. 와 이건 나는 용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비유하니까.